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아주 잔잔했습니다. 뉴스도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또 어제 말씀드렸었죠.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빅테크 실적들이 이 수요일 이후부터 완전히 쏟아지기 때문에 한산한 하루였었는데 그래도 이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모든 책임은 중국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테무 쉬인이 가격 인상 공격. 자,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정치학자들이 5월 중순부터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뜨거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중국 공포 온다. 자, 이건 시간은 결국 중국 편인가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네. 보는데 그 부분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이렇게 네. 이제 구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심리 지표는 이미 상당한 이제 우려를 그렇지만. 반영하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거의 44년 만에 최고치를 네.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드 데이터 실제로 지금 현재 실물 경제 고용이라든지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좋아요, PMI는. 그런데 네. 이제 4월, 네. 5월 이후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관세 정책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네. 사실 이제 테무, 쉰 요런 기업들의 가격 인상 이거는 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필품도 상당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이제 굉장히 좀 높은 맞습니다.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사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이제 고율의 이제 관세를 부과를 좀 하다 보니까 원래는 홍콩발, 중국발 이제 소형 화물 800달러 미만짜리 이제 소형 화물에는 관세가 이제 면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를 붙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300달러짜리 물건 하나 샀는데 100달러가 수수료가 붙어버리니까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를 이제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져서 40% 깨졌어요.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테무, 쉰 이런 데서 네. 이제 가격 올린 게 상당한 이제 좀 저항을 와닿죠. 좀 불러일으킬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중국 쪽에 미국을 향한 하나의 또 공격? 핀셋 공격의 일환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진실 게임 공방이 이제 또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안 해, 없대요. 중국 쪽에서는 계속 안 했다라고 하고. 이 뉘앙스의 이제 차이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민감한 시장 상황이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휴장도 있고 다음 네. 주 또 연휴도 예정되어 있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요 빅테크 기업들 메타를 포함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줄줄이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하드 데이터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죠. 발표되잖아요. PC 지표하고 주말에 또 성장률,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고용, 졸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도 그냥 눈치 보기 장세였어요. 우리 증시도 아마 한 2, 3일 정도는 이런 이제 눈치 보기 장세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물 소화. 그다음에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제 숨고르기 장세 예상을 했는데 준호 매니저 이게 네. 보면 이제 5월 중순 가면 미국도 성적표 받아듣고 맞습니다. 아파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전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데 중국 배가 이제 못 가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반토막으로 줄었답니다. 출항하는 배들이.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누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예측을 맞습니다. 좀 해보죠. 한번 싸우고 화해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한번 매 맞고 이게 돌아서나요? 아니면은 그 전에 좀 살짝 좀 만날까요? 그 5월 전에 둘째 좀 주. 만나가지고 좀 시장을 좀 달리면 너무 좀 좋을 것 좋은데. 같은데 네. 일단 이제 5월달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관세를 먼저 벌었던 부분에 대한 손실화되죠. 부메랑이 예. 부메랑이 좀 예. 돌아오는 과정이고 그런 관점에서 테무라든지 쉬인 같은 그렇고, 기업들이 예. 가격 자체를 이제 물품 가격을 300%까지 최대 인상하지 않았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또 겪고 보고 되겠죠, 있는 이제 거기도 앞으로.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될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들 GDP부터 시작해서 PC 지표의 어떤 실적 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제 발언들을 계속 보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네.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네. 계속해서 뭐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긴 게 아닌가. 맞아요.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일단 지금 중국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또 밝힌거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구애한 거죠. 맞습니다. 구애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우회적으로 구애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그래도 5월 안에는 좀 이제 대화의 어떤 실마리나 아니면 또 이제 뭐 고위급 회담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서로 으렁거려도 그래도 그 물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다. 오피셜 뉴스 하나만 나와도 좋은데. 맞습니다. 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중국 당국 차원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인하해주고. 약간의 좀 관세를 좀 처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업별로는 약간은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약간은 좀 이제 당근과 다시 한번 또 강대강 기조로 가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래도 네. 중국 또한 대화의 여지는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5월 달에 딱 어느 정도의 협상의 어떤 실마리가 나와준다고 그렇죠. 했을 첫째 때는 주쯤에. 네, 정말 좀 강하게 시장 자체는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업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네. 마무리가 되고 또 이거 데이터,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도 발표가 다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니까, 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미중 간의 어떤 관계까지도 개선 시그널이 나오면은 5월 달에 시장이 강하지 맞습니다. 않을래야 강할 수 없고 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또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서로 먼저 다가가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부디 오피셜하게 한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제 네. 물밑이 아니라 실제 좀 뭐가 오고 맞습니다. 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달려야 됩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다가 물론 뭐 최근에 조선주도 강하고 뭐 네. 방산주도 강하지만 일발에 이제 공략을 못 해가지고 제일 아쉬운 종목이 뭐냐면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네. 지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단기 시세를 보면 네. 하나솔루션이 주가도 굉장히 좀 낮았고 부담이 없는 가격이었고 뭐 모멘텀도 이제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하나솔루션 덕분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진영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라고 예. 보고 심지어 저는 2차 전지 섹터도 하나솔루션 덕분에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좀 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쪽이 당분간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오늘 종목을 좀 소개를 네.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SK 이터닉스가 태양광 구조화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네. 있는 거잖아요. 특히 대중국 뭐 폭탄 관세 거의 뭐 3,500%막 관세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 큐셀의 이제 가치가 부각되면서 하나 솔루션 특히 뭐 1분기 때 네. 실적도 예상과는 달리 흑자 전환이 흑전했죠. 조금 빠르게 네.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SK 이터닉스도 이 태양광 사업 쪽에 구조화 사업을 이제 진행을 좀 하면서 사실 이제 태양광 쪽 이슈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해상 풍력 단지 있고. 개발과 관련된 네. 이제 이슈도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그야말로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이제 SK 이터닉스를 지난번에 이제 치투 파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ESS 쪽에 조금 이제 방점을 좀 좋습니다. 두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우리나라 이 발전 환경,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잘 되려면 ESS가 같이 이제 인프라 투자가 좀 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 특히 또 ESS만 떼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또 중국산 ESS 다 밀어내고 사실상 LFP 배터리가 이제 들어간 ESS를 다 배제를 하고 한국산이 이제 또 반사 그래야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또 주목을 좀 하면서 SK 이터닉스는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하나 솔루션과 뭐 당장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 신재생 에너지 진영에서 관심을 이제 꼭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GNC 반바지 얘기하면서 첫 번째 에너지 종목으로 네. GNC 에너지라는 네.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GNC 에너지가 지금도 사상 최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GNC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됐을 때 반드시 이 비상 발전과 관련된 설비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특히 우리나라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됐을 때 비상 발전뿐만 아니라 ESS도 반드시 같이 당연하죠. 들어가야 네. 된다는 거. 이건 뭐 무조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혜를 같이 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병원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은행. 뭐 전산 처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 은행, 그리고 통신사 뭐 이런 데들은 만약에 전력이 갑자기 이제 공급이 끊겼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이제 재앙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력이 그렇죠. 끊겨가지고 수술을 집도를 못하는 상황. 그다음에 은행에서 아주 큰 거래 이제 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산이 마비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병원, 은행 이런 데는 비상 발전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력을 이제 한 번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을 할 수 있는 ESS가 반드시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을 좀 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는 피크 타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ESS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가 당연히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I 쪽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강주 전남 지역, 저는 뭐 영남 지역에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SK가 이미 울산 지역에다가 대규모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대규모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됐을 때 이 ESS에 대한 이제 투자도 함께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구조적인 수혜가 좀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또 간밤에 굉장히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유럽 쪽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온 동네가 그냥 암흑에 이제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보도가 됐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좀 꼽고 있는데 전력 설비의 이제 노후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타임에 갑자기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정전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SS 이제 보급이 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올해 연초였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뭐 산불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만 LA에 이제 대규모 산불 사태가 있었죠. 이것도 이제 발화점이 사실은 노후 이제 전력 인프라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심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전기가 많이 필요한 피크타임 시간대에는 전기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전기가 이제 많이 필요 없는 심야 시간대는 전기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에 이제 발전한 그 전기를 잘 모아뒀다가 피크 타임 때 팔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이제 조절 능력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지역에 ESS를 이제 공급하는 그 사업까지도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수혜주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주가가 장대 양봉 한번 만들면서 장중에 28% 급등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이제 조금 들어놓으면서 거래가 팍 줄어들면서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가놀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미국 ESS 투자한 그 뉴스죠. 맞습니다. 그 뉴스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요 고가권에서 가격이 딱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팍 줄어들었다는 거. 요때 이제 들어온 수급들이 아직 이제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대규모 이제 시세가 좀 대량 시세가 분출이 좀 될 때 그때 수익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에 공략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가 이제 17,700원 정도, 17,700원 만약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그냥 18,000원 아래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한 달도 안 해서요. 한화솔루션이라는 태양광 셀 모듈 업체 주가가 5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민 매니저가 한화솔루션의 후속주 SK 이터닉스를 골랐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시행 업무, 해상풍력 쫙 이 판가고 태양광 판짜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ESS를 확 틀어서 미국의 ESS도 투자하고 앞으로 이제 ESS 쪽에 강자가 될 수 있는 SK 이터닉스. 자, 오늘의 일발로 살펴봤고요. 지금 속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해서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했나 봅니다. 우리는 부품은 알고 있죠. 면세가. 근데
지금 부품은 아닌 것 같고 완성차 쪽도 포함이 되나요? 일단은 좀 보면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부품 쪽은 일단 날아가고 있어요. 예, 화신, 성우하이텍, SL, 현대차, 기아차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자, 준호 매니저 이게 아직은 이제 진위 여부라든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는 있지만 네. 계속해서 준호 매니저는 차, 네. 그중에서도 K차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해 온 맞습니다. 유일한 지금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뭐 GM이나 뭐 포드나 뭐 스탈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기업들마저도 미국 내 이제 생산량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GM 같은 경우는 현재 40% 중반대, 포드는 그동안 80%이긴 하지만 부품은 다 그마저도 외국에서 조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품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관세 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완성차 업체 생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의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야지 늘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동차 쪽은 관세 유예라든지 또 일시적인 면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반발이 클 뿐더러 또 미국 내에서 특히 공화당 텃밭의 대부분의 GM이나 포드나 또 그리고 이제 스탈란티스의 어떤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의 어떤 반발도 심하고 또 그리고 기업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상태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자동차 특히나 이제 트럼프는 예전부터 또 IRA 법안을 폐지하더라도 전기차만 살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근데 그 기업들을 지금 결과론적으로 죽이는 정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 조치나 아니면 뭐 일시적인 면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결국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가장 모범 사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번에 또 30조 투자하고 지난번에도 30조 투자하고 계속해서 미국 내의 어떤 투자를 늘리고 생산 시설을 구축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을 관세를 면제해야지 그럼 누굴 면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의 어떤 관세 면제나 일시 유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 문제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지금 네. 보도가 좀 명확하지는 않는데 부품은 여러분 확실하고요. 환급까지. 네. 지금 외국산 자동차 완성차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외국산 완성차라면 현대차가 거의 그렇죠. 1순위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저희가 뭐 너무나 좀 섣불러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금 보도를 좀 보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긍정적인 속보 효과가 나온 되는데요. 거는 로이터 통신에서 그냥 네. 타이틀만 지금 보도가 좀 되고 네네. 있는 상황이어서 세부 내용은 좀 이제 확인이 봐야 좀 될 되는데. 필요가 있어 부품은 보여요. 알고 있고요, 네, 우리가. 부품은 뭐 네, 이미 우리가 알고 멕시코, 있고. 캐나다 네. 포함해가지고 네. 일부 이제 유예를 한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해서도 아마 철회라기보다는 좀 유예를 하지 않을까 네, 유예. 이런 생각이 좀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주요국들과의 협상 중에서 인도가 가장 먼저 서명을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네, 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이 될 가능성이 네. 높죠. 그러면 이제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그렇죠. 우리도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본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제 유예 내지는 이제 면제 요구를 굉장히 하겠죠. 강력하게 할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타결이 되려면은 사실은 일본만 해주고 또 다른 자동차는 또 뭐 네. 관세 매기고 이럴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형평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일본이 또 뭐 그런 역할을 미리 해주고 있는 한다면? 상황이기 네. 때문에 내심 또 뭐 괜찮은 이제 소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이 세부 내용은 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일본과의 협상도 뭐 아마도 4월 말 내지는 5월 초 정도를 이제 예정을 좀 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관세를 또 유예를 해주는 완성차도. 그런 조치들이 네.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품은 면제해주고 환급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계속 노림수는 네. 이제 완성차인데 지금 약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너무나 섣부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프리마켓에서 현대차, 기아차도 한 2%대 정도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품에 이어서 맞습니다. 완성차까지 관세 유예를 해주는지를 그렇죠.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좋잖아요. 특히 준호 네. 매니저. 네, 하나오션 맞습니다. 일발 종목이기도 했고요. 네. 어제 산업은행이 느닷없는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네. 산업은행 지분, 뭐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미 좀 팔고 있는데 20%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쪼개 판다. 팔 것 같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제? 아직까지 매일경제의 네. 어떤 단독 단독 보도이긴 보도입니다. 한데 네. 뭐 사실 뭐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죠. 보고 있어요. 네. 25년 동안 들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산업은행 자체가 이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그룹에 지금 매각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결국에 그렇다 보니까 25년 동안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지분 가치가 거의 3배 이상 급증을 했대요. 남은 그래서 건 3배 됐어요. 맞습니다. 예, 남은 예. 게 지금 2.2조에서 그리고 5.3조로 예. 지금 이제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거의 3배 이상 지금 지분 가치가 늘어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네, 지금 이제 하나오션을 좀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인 매각이 될 수밖에 없고 통매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할 있어서 사람도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딜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떤 주가든 뭐 네. 하나오션 뭐 조선 섹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전 섹터가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가 좀 지나치게 좀 선반영이 됐거나 좀 과도한 어떤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대주주 일부 매도라든지 아니면 네. 주요 주주들의 어떤 매각은 늘상 있었던 거다. 이때다 예, 그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조선 섹터가 사실상 지금 좀 과도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미래 가치가 미리 좀 이제 선반영돼서 큰 시세가 분출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매도의 좀 적기로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조선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각 얘기 나오면요. 정말 팔죠. 지하 5층, 네. 7층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완전 그 산업 자체가 투심이 완전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조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고 또 미국과의 어떤 협업과 MRO 기대감이 가장 높고 그 안에서 하나오션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매각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주가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하나오션과 뭐 다른 이제 조선 기업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보유자의 관점인 거지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네, 이야기해 드렸었고요. 뭐 주셨죠. 이절가 목표가를 네. 계속 잡아들였던 만큼 이런 이제 주요 주주들의 어떤 이제 매각과 매도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업황과 상관없이 왜냐면 그 네.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장 이제 중심 역할을 했다 하나오션이 산업은행의 어떤 이제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또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게.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 하지만. 이거는 산업은행이 25년째 들고 있었고 이거를 뭐 한번 평생 죽을 때까지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아야 돼요. BIS 팔아야 됩니다. 맞추려고 맞습니다. 예. 산업은행도. 그래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차라리 지금 3배 이상 지금 지분 가치가 늘어난 하나오션을 지금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초기에는 하나오션의 하락과 함께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그래도 조선 섹터 또 호재가 워낙에 많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외다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오션에 빠지면서 하나 엔진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그룹주들 중심으로 좀 같이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제 조선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조선 섹터들도 저가면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약간 세로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 주에 또 컸던 게 또 이제 뭐 트럼프 장남도 지금 이제 방한을 해서 또 울산과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방문한다고 하고 실적 발표 다 나왔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어떤 이슈들이 다 지금 최근에 세로네요. 다 나와주면서 세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산업은행의 매각까지 같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하락은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화오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네, 오래 맞습니다. 들고 있다가요. 일부 매각하고 이제 남은 20%를 털어야 되는데 이 털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산업은행이 BIS 비율이라고 자기자본 비율을 그렇죠. 13%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네. 너무 많아요. HMM도 들고 있고 한진칼도 들고 있고 하나오션 한전도 51%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전은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영민 매니저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일단 두 가지를 볼게요. 네. 하나오션 쪼개 팔기입니다. 3에서 5% 할인 매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가격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까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예 그럼 HD 라인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갖고 그렇죠. 계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 매각 뉴스에. 조선업종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에요. 먼저 이제 블록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뭐 이 시점에서 사실 김승현 회장이 정말 M&A를 잘했다. 네. 아 이게 인수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주가가 그냥 대폭등을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분 30%가 아니라 그냥 산업은행 거 그냥 그때 다 사버릴 받지. 걸, 예. 50% 다 받아버릴 다 걸 이런 받아버릴 생각이 들잖아요. 예. 이제 와서 블록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오션이 그냥 받아주면 가장 좋은데
이게 네. 지분이 거의 19.5% 네. 이걸 다 받으려고 하면 지금 시총이 20조가 넘은 상황이니까 네. 굉장한 이제 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 5%씩 이렇게 떼내 가지고 아마 이제 외국계 쪽이나 국내 일부 이제 뭐 펀드들. 사모펀드 네.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블록딜을 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억제성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 크게 뭐 영향이 없는 뭐 산업은행이 언젠가는 이제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그걸 이제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고 다만 가격. 테크니컬하게 네. 보면 사실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방금 우리 준호 매니저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뭐 온갖 일정도 미 해군 장관이 이제 방한하는 일정 있죠. 그다음 트럼프 주니어 방한해가지고 또 조선소 방문하죠. 실적 발표 다 했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재료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향후에 수주가 늘어나고 뭐 미국 한미 간의 조선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게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은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HD 뭐 조선 그룹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다. 사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세론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실제로 2월 달에 여러분들 재밌는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조선 하선하라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2월 달에 하선하는 건 잘못된 이제 판단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저는 이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HE도요? 왜냐하면 워낙 H그룹도 마찬가지고 네. 워낙 실적 좋고 다 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LNG 추진선만 해도 한 대 건조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건조를 하는 도크들이 이제 용량이 이제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밸류에 바로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조선 기업들이 단기간에 그 밸류들을 상당 부분 차고 넘칠 정도로 좀 빠르게 네. 반영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블록딜 이제 이슈가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당분간은 조금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준호 매니저, 네. 한진중공업 리뷰를 한번 여기도 이제 네.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또 딱 영향을 적절한 타이밍에 네. 매각하는 것 같은 게 네. 조선에 대한 어떤 투심이 너무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충격을 반사이익으로 최소화시키는 거죠. 할인은 별로 맞습니다. 없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상업펀드한테 넘긴다고 하도. 그리고 네. 또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지금 강보합권으로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대체거래소에서 프리마켓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외 이제 같은 이제 한화 계열사들 그리고 또 그 외 조선 기업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이게 투심이 좋을 때 이제 매각 소식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좀 제한적인 게 아닐까. 이게 투심이 할인도 안 적고. 좋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그 외 조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3등주, 4등주 조선 계열사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타이밍상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한진중공업으로서 네. 또 이제 MRO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세 번째로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MRO 하나만 본다고 했을 때는 MRO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각계 전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HJ중공업이 북미 지역의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내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앞으로 뭐 상승할 만한 개별 모멘텀은 충분히 개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대체거래소에서 한 2.8% 정도 뭐 조정 흐름은 나와주고 영향받고 있지만 있죠. 영향은 받고 하나오션. 있지만 그래서 네. 오히려 조선 섹터의 어떤 이제 하나오션발 어떤 쇼크 근데 이게 사실 단독 보도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오피셜 보도는 아니라는 네.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HJ중공업 같은 후발 기업들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또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나와 있는 네. 상태라서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8,1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7,870원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7,500원, 7,4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타이트하게 한번 잡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재설정해 보면은 8,500원 라인대로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같이 가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영향이
한화 계열에만 집중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넥스트에 대해서 그래도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나름 그렇네요. 그래도 정말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좀 다른 데 보고 있어요. 같았으면 진짜 맞습니다. 10%씩 빠질 이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상징적인 대장주인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뭐 블록들이나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의 매각 추진으로 같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하나 시스템이 한 3% 정도 조정이 나와준다라는 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네네네. 거고 사실 하나 시스템은 이 조선 관련해서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과 같이 이제 인수를 하긴 그 했지만 주인이죠. 맞습니다. 진짜 주인. 오히려 진짜 주인은 얘입니다. 60%는 하나 시스템이 샀고 예. 그리고 이제 40%를 하나오션이 지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하나 시스템은 이제 민간 우주항공, 저궤동 위성 통신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방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방산 또 그리고 지난번에 안티드론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사실 조선 외에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 일단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의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방산으로? 방산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과 또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그리고 육각형.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오션발 또 이제 산업은행의 어떤 매각 추진 소식에 밀렸더라면 또 그것 또한 하나 시스템한테는 시스템은? 또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그 4만 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 목도 만약에 익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면 마찬가지로 근데 뭐 굳이 뭐 익절가를 잘 필요가 없는 게 한 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또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라 판단되고 있어서 일단 4만 원 밑으로 조정 나와주면 오히려 없었던 분들이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리뷰까지 했고요. 영민 매니저, 네. 저희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뭐 갈등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네. 또 신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분노를 폭발하면서 네. 책임자가 공장에 있는 본도장들을 다 빼라 네. 소리를 질렀고요. 이에 한미반도체 어제 주가가 8%대 급락을 했는데 보도 후에 양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책임자라기보다는 최태원 회장이 경로를 했겠죠. 그분이 그래서- 했겠죠. 네, 그분이. 사실은 뭐 이게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그분이 저는 한 이런 거지. 예. 시끄러운 이제 노이즈 자체가 네. 사실 양쪽 기업에 다 이제 별로 좋을 게 없는 게 어제는 어디까지 이제 보도가 나왔냐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네. 하나 세미텍에서. 그리고 갑자기 어제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분노를 해가지고 네. 모든 라인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 다 빼라. 빼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에 TC 본더만 공급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미 반도체 뭐 MSVP 장비부터 포함해가지고 거의 한 8종에서 10종 가까운 이제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이 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전 라인 부분에 이제 주요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장비들을 다 빼버리라 이러면은 정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한미 반도체도 IR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IR 일정을 이제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뭔가 이제 좀 갈등이 있고 수습해야 될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있긴 해요. 있죠. 네. 그러나 어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장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바로 이제 반박 보도 양사가 다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아니다. 한미 반도체 쪽에서도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 보도가 이제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장중에 하나 비전 주가만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사가 어차피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뭐 한미 반도체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8년 동안에 가격도 안 올리고 상당히 이제 TC 본더부터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성장에 이뤄냈는데. 기한 측면이 있는데 네. 갑자기 하나 세미텍은 가격을 막 자기들보다 20% 30% 주고. 더 쳐주고 이러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가격 올리겠다 그래서 25% 30% 올렸는데 그 또 그러면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더 이상 조금 싸우지 말고 빨리 좀 협상을 해가지고 공급 단가를 조금 올려주고 앞으로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또 강조를 해주면 서로 간의 이제 불확실성은 저는 제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제도 하나비전 리뷰를 해드릴 때 한미 반도체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이제 대규모 TC 본더 이제 발주 SK 하이닉스가 이제 곧 하게 될 거거든요. 그 물량을 한미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하나비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트레이딩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하나비전. 네. 하나비전으로 가보죠. 네, 그래서 네. 하나비전 리뷰를 좀 해드리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요 이슈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하나비전이 이제 반사수혜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제가 하나비전을 공략을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만약에 진짜 SK 하이닉스에서 TC본더 한미반도체 거 다 빼버린다라고 했으면 어제 하나비전이 상한가 갔어야죠. 네. 그렇잖아요. 대안이 하나비전밖에 없는데 정말 한미반도체 장비하고 거래를 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비전이 어제 상한가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0%쯤 가다가 이제 또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비전은 어쨌든 기술력을 인정받고 SK 하이닉스 공급망 안에 들어갔다라는 호재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 그래서 우상향을 좀 보면서 제가 6만 원 이상 만약에 좀 더 간다면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추세적인 흐름은 하나비전이 좀 강하다.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는 수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어때요? 여기서 다 빼라. 아마 인물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최태원 회장일 텐데 그 발언은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실무진이 한 건 아니잖아요. 화가 그렇죠.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말도 안 왜 되죠. 이렇게 그건. 빼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빼는 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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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냥 거고. 무책성 보도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화가 나면 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화났다라는 거를 또 이제 기업별로 다 이제 언론사와도 어느 연계는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서 네, 그러면 이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경로를 하고 있고 회장님이 화나셨다. 메시지를 네, 보내는 메시지를 거예요.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냈다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협상을 했을 때 네. 약간의 서로 이제 협상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또 결국에 또 이제 한미 반도체에도 긴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모든 기업별로는 다 이제 어차피 언론사의 어떤 이제 네. 규칙 관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측성의 보도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협상을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서로 이제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와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다 빼지는 절대 아닐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 자체가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가 또 HBM4 쪽에서도 계속해서 독점적 지위를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그냥 한미 반도체 장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를 한 종목 하고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할 텐데 어제 엔터주들 좋았었고 이제 뭐 중국 쪽도 네. 뭐 가을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네. DOU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강력한 야권의 네, 후보는 네. 지금 웹툰을 또 그렇죠. 가고 있고 이게 뭐 공교롭게 어제 또 리뷰해드렸던 종목들이 어제 또 시세가 다 좋아가지고 예. 오늘 또 한 번 더 리뷰를 좀 네. 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하이브도 굉장히 좀 좋았죠. 네, 하반기 멘토 때 잘 이제 좋았어요. 네. BTS 이제 완전체에 네.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아마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할 것 같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경색되어 있었던 한중 관계 회복.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렇죠. 미국과 정말 좀 첨예하게 네.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또 심리적으로는 조금 멀어져 버린 우리나라와의 이제 관계 회복이 중국 입장에서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또 건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또 갈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K컬처에 대한 부분들은 뭐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한중 관계 회복, 한알령 해제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관세에 대한 여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쪽이 엔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DOU가 좀 강했고 오늘도 아마 5만 원 충분히 한번 좀 뚫어내는 시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엔터 진영에서만 딱 놓고 보면 DOU라든지 하이브 그리고 하이브. SM 이런 종목들은 중국. 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어제 호텔 신라도 뭐 비슷한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중 관계 회복 그리고 이제 관세의 무풍지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엔터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되던 이번에 6월 대선 끝나고 누가 되던 중국은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에게 구애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 호텔 신라 또 어제 엔터 한알령 대중 관련한 부분들 또 포커스 받고 있으니까요.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SKT 뉴스가 되게 많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제 막 줄 서시고 그런 분 많은 것 같아요. YS 차님은 SK텔레콤은 4만 원대 진입하려나 또 이런 뉴스 해줬는데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도 이 사태와 좀 연관이 맞습니다. 있죠. 네. SKT 유심 해킹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이제 확산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해서 결국 본질적으로 찾아보면 아무래도 유심 칩 관련된 이제 쇼티지 사태 또 그리고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제 해킹을 막을 수가 그렇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모바일 보안이나 넘어가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이 보안을
원천 쪽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히 양자 보안 관련된 핵심 기업인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SKT 유심 그 정보 해킹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수화편 같은 2차 피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폰을 이제 유심으로 이제 복제를 해서 예. 그 복제된 폰으로 다시 한번 계좌를 개설해서 또 탈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뭐 지금 대출받고 다 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탈 SK 그러니까 번호 이동 사태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유심 칩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뭐 500만 개를 뭐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이제 2,300만 명의 이제 가입자를 유심을 다 바꾸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번호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보안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 일파만파로 번질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양자 보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IT 보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과 VPN 가상 사설망 기술을 어떤 주력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주요 제품이 양자 난수 생성기를 연동해서 VPN 장비와 양자 암호 기반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양자 난수 생성기가 양자 역학 원리를 활용해서 무작위 난수를 생성하는 장비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해킹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다고 해서 통신 3사들이 계속해서 양자 암호 쪽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양자 암호 관련된 또 개발에 좀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실제로 SK 스퀘어 자회사 IDQ가 엑스게이트와 함께 양자 암호 통신 기반의 VPN 기술을 공동으로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SKT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가 또 엑스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뭐 국방이라든지 또 공공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곳들은 계속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도 앞으로 다시 한번 2차 피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해킹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양자 보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 투자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 예. 외적으로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뭐 LG U+라든지 또 KT 같은 경우도 또 그리고 국내 공공기관, 금융기관들도 결국 보안의 어떤 이제 강도를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T 같은 경우도 이제 양자 역학 관련해서 특히 퀀텀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는데 네네. 그중에 참여한 기업이 뭐 SOS랩도 예. 있고요,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그리고 KCS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그중에 엑스게이트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팀에. 또 이제 SKT 퀀텀 얼라이언스에도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양자 보안 기술이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간밤에 또 IBM이 5년간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양자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AI 5년 안에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늘 언급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서 양자 보안, 또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어떤 SKT의 유심 해킹 사태,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내 공공기관과 또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도 계속해서 양자 보안에 대한 어떤 투자가 속도를 낼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같이 맞물릴 가능성도 분명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심칩의 어떤 이제 대란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본질적인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보안의 가상 기술의 어떤 가장 이제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끝판왕이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보안 관련된 핵심 기업인 엑스게이트를 오늘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양자 보안입니다. 보안도 이제 그냥은 안 돼요. 다 네, 털리니까 맞습니다. 양자 보안으로 가고 있고 뭐 SK 그룹과도 연관이 좀 있었던 이제 엑스게이트를 꼽아줬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7% 넘게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네.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지금 계속해서 SK텔레콤 해킹 여파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이 오늘 드림 여기 이 엑스게이트도 네.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뜰 때 따라갈까 좀 맞습니다. 네. 이 여파가 당분간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책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꼭 이게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양자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저는 지금 가격도 사실은 나쁘지 않지만 분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8,100원 정도, 8,180원 정도, 7, 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초병을 한번 세우시고 네네. 또 변동성이 나오고 조정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 그래서 한 8,000원 그리고 7,800원 정도 부근대, 7,800원을 다시 한번 2차 매수로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9,1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6,45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SK텔레콤 관련한 어제도 저희가 살짝 언급만 하고 자세히 안 드렸는데
어제 뭐 상한가 엑스큐어나 네, 유비밸럭스 맞습니다. 다 상한가까지 상한가로, 그냥 예. 바로 직행을 해버려요.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해야죠. 네, 이거 해야죠. 예. 네. 자, 오늘 일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